네, 정말 중요한 삼마발제 우리 최기엽 선생의 정관종이요. 제 3 에피소드 제 3탄 합니다. 앞으로는 아침 5시에는 이제 우리 원각경하고 그다음에 6시에는 11시 11시에는 이 저기 정관정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에는 동안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동안고 중에는 같이 다 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치, 금강경에 나오는 초1분, 중1분, 하일분이죠. 네, 말과 경계의 낙처를 살필 줄 모르면 이 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 경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낙처를 살필 줄 모르면 우리의 삶에서 어찌 삼마발제를 활용하리요. 오늘 에피소드는 내가 알던 나로 수성을 할까, 몰라서 안 쓰던 나로 창업을 할까, 이렇게 제가 이제 최기엽 선생의 정관 정의를 듣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당태중 이세미는 뭐 전륜 상황이죠. 정말로 전륜 상황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기감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 현각 스님이 법정 스님께서 이제 성가기감을 법정 스님께서 예전에 현각 스님을 부르셔서 이 서산대사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팔만대장경에서 요체를 정리하셔서 해놓으신 이 성가기감을 올바르게 영어로 번역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현각 스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바쁠 때인데 정말 그때 법정 스님 말씀으로 또 미러 오브 젠 선가 귀감, 그래서 정말로 미러 오브 젠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지금 독일어로 번역을 하셔서 이제 독일 출판사에 이제 맡겨서 하시는데 그 5천 유로, 6천 유로 정도, 그러니까 현각 스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출판사로 돈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번역하는 사람한테 5천 유로인가 6천 유로를 주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시다가 그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마침 우리 수덕사 정범 스님께서 그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성가기감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에 이제 한국 불교를 알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든지 오직 왜 조주 스님이 계획에서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라고 한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길이 사라져 아무 맛도 없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막 이거 왜 계획에 불성이 없지? 왜 계획에 불성이 없지?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그래갖고 모든 것에 불성이 있는데 왜 계획이 불성이 없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서 화두라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big question이거든요. 큰 의심, 큰 의문. 그래가지고 그 큰 의심과 큰 의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 그 의문 자체에 자기가 완전히 몰입될 때, 그때가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내던질 곳이며 또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대목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스님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부처님 말씀을 접하기도 어려웠는데 대부분의 자기 삶의 큰 화두는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있죠. 자식 문제, 자기 자식 때문에 평생 빅 화두가 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이거 뭐지 하면서 그렇게 쭉 화두를, 거기가 화두죠.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와 돈이 화두죠. 그것을, 그거를, 그걸 푸는 게 삼마발제거든요. 그거 자기식으로 안 풀리거든요. 그거 자기식으로 안 풀리고, 이 경계가 이 경계는 왜 나한테 왔지? 낙처가 어디지?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제는 이런 이목구 화두가, 이런 성각이검이나 벽암록에 있는 이목구 화두가 사람들한테 큰 의문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목구에서 찾는 존재가 성품이며 진정한 행위자며 주인공이며 내가 모르던 나며 트루 셀프며 셀프 아이며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네가 몰라서 안 쓰던 너를 이제 알았으니 새로 알게 된 너를 뭐 할래? 그래서 그게 화두거든요. 그게 화두가 돼야 되는, 화두가 진보해야 되는 거죠.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이게요. 왜 조주 스님이 그랬냐면요. 묻는 사람이 쓰는 불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성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은 똑같은 불성이지만 그 말이 불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사람은 불성에 대해서 이런 의미, 이 사람은 불성에 대해서 이런 의미, 낙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불성이라는 질문이 왔지만 이 사람이 알고서 내뱉은 불성과 저 사람이 내뱉은 불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태종 이세민이 창업과 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오 라고 얘기했을 때 현령은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증은 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령이나 위증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당태종의 창업이 중요하냐 수성이 중요하고 한 말의 낙처를 두 사람 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당태종이 풀어서 답하는 거죠. 한번 그거를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창업과 수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당태종은 재앙의 대업에 있어서 처음 창업하는 것과 그 일을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어렵소? 라고 물어보았더니 방현령이라는 사람은 천하가 혼란스러워지면 영웅들은 다투어 일어나지만 처부수어야 적이 투항하고 싸워 이겨야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업이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인 위징이라는 학자는 재앙이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뒤의 일입니다. 창업은 하늘이 주고 백성이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얻은 뒤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음란한 대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세운 업적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태종이 현령은 과거 나를 따라 천하를 평정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만사일생으로 요행이 생명을 부지했기 때문에 창업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요. 위징은 나와 함께 천하를 안정시키고 교만하며 음란한 병폐가 발생할 조짐을 걱정하였기에 이룩한 업적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일단 당태종의 대답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당태종이 지금 방현령도 인정해주고 위징도 인정해주는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목처럼 창업과 수성의 비중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창업의 상황일까요? 수성의 상황일까요? 보시면 수성의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떻게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혼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성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현령의 어떻게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군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이런 형태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곤 합니다. 자, 그리고 위징은 천하를 안정시키며 교만하고 음란한 병폐가 발생한 조짐을 걱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하가 안정되면 어떻게 된다? 음란한 병폐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거기서 안주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되셨던 공부가 되셨던 어느 정도 양이 차고 나면은 손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마켓컬리라는 곳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나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받고 그냥 그 생활을 안주하다 보면은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루틴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는 어떻게?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은 일을 해보고자 조금씩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 중에 이 첫 번째가 저는 이렇게 자료해석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안주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나는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좋아했고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서 재미있는 일들을 퇴근 후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재미삼아 조금씩 배워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술로 하나 가져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명히 루트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마발제는 삼마발제의 핵심 단어는 원각경에는 안 나오지만 낙처다. 내 앞에 닥친 일의 낙처. 그 다음에 원각경에 나오는 삼마발제의 핵심 단어는 변화다. 바꾸다. 업을 바꾸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서원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보살이다. 제 경우 예를 들면 지금 64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나한테 닥쳐왔던 모든 일들의 낙처는 뭐지? 그러면 내가 내 업을 어떻게 바꾸지? 업을 바꾸려면 일단 내가 삶의 목적과 금생에 몸받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나 베트남 학교 생각한 거고요. 그렇지만 방향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돈을 만지고 일을 부닥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보살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낙처, 변화, 서원, 보살. 그것을 이런 것을 제일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정관정유입니다. 그리고 최기업 선생이 지금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